2024년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뭐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그죠? 예,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들 5월 달이 참 그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하고 저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이게 1년 중에 실은 계절이 제일 좋을 때가 5월 달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번 5월 달은 그다지 그다지 그렇게 날씨에 뭐 1년 중에 제일 뭐 날씨가 좋고 뭐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형편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통계들이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비슷한 현상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의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통계를 또 맹목적으로 쫓아서 뭘 생각해도 안 돼요. 이 날씨와 주식시장의 변화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참 하여튼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뭐 오늘도 뭐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는 거 아시죠? 예, 전화 2대, 무료 문자 1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어요. 저번 주에 5678님 되셨고요. 8293님, 1953님 되셨고요.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 새벽 시장이 나스닥은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런데 다우는 뭐 되게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죠? 예, 다우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과연 뭘 뜻하고 어떻게 뜻하는 건고, 예, 하여튼 어저께도 뒤숭숭하고 막 그러셨죠.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전화 주시면 저하고 통화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또 제가 이런저런 얘기 혹시라도 또 도움드릴 얘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예, 그래요. 좀 전에 하여튼 저희가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제가 여기 이 보청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인이어라고 이걸 끼고 하는데 워낙은 이게 안에 부조실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시작한다 안 한다를 아는데 생방송 10초 전까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왜 이렇게 적막하나 했는데 이게 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계 보고 그래요. 이게 다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또 경험이라는 게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뭐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오늘 생방송에서 아마 사고 터졌을 거예요. 100%. 그런데 경험상 뭔가 이상해서 시계를 딱 봤더니 10초 전. 그래서 안 들려도 그냥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이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또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 됩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여기 청주에 사시는 성함이? 예, 서연이 할머니. 서연이 할머니. 네, 서연이 할머니 연세가? 62세요. 주식 경력은? 4개월 됐어요. 4개월? 네네. 아, 난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저 4년을 지금, 내가 4개월로, 그래서 지금 여쭤봐. 4개월? 이랬는데, 진짜 네. 4개월이요? 네. 아유, 이렇게 우리 서연이 할머님 이렇게 주식 안 하시던 분이, 이게 뛰어들었으면 이게 너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늦게 뛰어든 감이 들고, 그죠? 그러게요. 예. 근데 아니, 그 전에 좀 뛰어드시어 보시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뛰어드셨어요? 아니, TV를 보다 보니까. TV 보다 보니까? 네. TV 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지 더 이상 더 늦추고 안 뛰어들면은 막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니까 어때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괜히 들어왔나, 여기? 재미, 그래요. 그러게. 일단 우리 서연이 할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어떤 하나 주식? 에어로 스페이스. 예, 뭐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 예, 매스코 얼마요? 23만 5천 원에 30%요. 네. 현대 모비스 예. 23만 3천 원에 26%.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7만 8천 원에 18%. 예. 삼성 SDI 예. 40만 8천 원에 15%.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뭐, 잘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아는 게 있으면 많이 말씀을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애는 어떤 애가 제일 궁금하신 하나 거예요? 에어로스페이스요. 어느 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 하나에어로가 예. 제일 궁금하시다? 네. 오, 그래요. 하나에어로 어떤 부분이 제일 4개월이니까 너무 막연한 거. 일단은 어떤 부분이 제일 너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초보라 잘 모르겠어요. 초보는 잘 알려주세요. 모르시겠다. 23만 네. 3천 원. 지금 제가 갖고 계신 거를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주식 4개월 하셨다 그랬죠, 그죠? 네. 잘 보면은 SDI를 사신 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어로나 이런 걸 사신 거하고는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다른 모습이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SDI 같은 경우에는 빠진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올라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도 어때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사로 한번 얘기해보죠. 식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 할머님 어떤 네. 음식 쪽 좋아하세요 주로? 저는 고기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채 뷔페 가면 참 그거 고역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고기를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뭐 야채 좋아하는 분들은 야채를 좀 많이 더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좀 육식파야. 이 사람은 우리 채식파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보통 성향이 있어요. 좋아하는 성향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막 먹는 걸로 따지면 우리 서연이 할머님이 지금 육식파인지 채식파인지 이 파악이 잘 안 돼요. 주식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두 종목은 올라가 있는 걸 샀어요. 그리고 또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빠져 있는 걸 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짬뽕식?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좀 희한하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 그리고 일단 하나 에어로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하나 에어로에 대해서 왜 사신지는 느낌은 와요. 특히나 4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한테 지금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 인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빠졌어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네. 하나 네. 에어로가 많이 빠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산 가격이 예, 23만 5천 원이잖아요. 23만 5천 원에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SDI 제가 좀 전에 말했죠. SDI 같은 경우에는 한 41만 원 정도 사셨어요. 그럼 SDI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겠네요. 아니, 이거는 어저께 산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너무 잘 못했다 싶어서 빠진 거에 제가 잘 모르니까 빠진 거에 일단 매수 해보자 해서 어저께 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서연이 할머님이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예. 혹시 주식 격언 중에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주식 격언 중에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어요. 저 들었어요. 그 부분 들으셨어요? 네네. 그 무릎과 어깨가 무슨 뜻인지도 들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릎이 정확히 무릎에 사라는 게 아니고 어깨에 팔라는 게 정확히 어깨에 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네. 뭐냐면 무릎 밑은 발목도 무릎 밑이고 발바닥도 무릎 밑이고 발등도 무릎 밑이고 정갱이도 무릎 밑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서연이 할머님이나 저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아침부터 죽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이거 100% 팩트 아닌가요? 그러죠. 그런데 단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비 종교 교주야. 여러분들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합니다. 우린 절대 안 죽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완전 사기꾼이지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제일 바닥에서 사려고 해요. 주식은 제일 바닥에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운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무릎 밑에서 사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는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랬죠. 죽는 거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산다? 그거는 진짜 신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요. 모두 다 신의 뜻을 거슬리려고 그래요. 모두 다. 뭔 소리냐? 발바닥에서 사야 되고요. 상쪽 끝에서 팔아야 돼요. 자기가 산 가격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아주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난리가 나요.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그게 이게 꺼졌네요. 전 솔직하게 말해서 전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자체가 주식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관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폭탄을 돌려도 괜찮고요. 뭘 해도 괜찮고요. 그냥 무조건 수익만 나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수익만 나면 좋은 거야. 그냥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법이라도 내가 깨졌을 때는 불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내가 돈 벌 때는 불법으로 돈 벌어도 괜찮아. 솔직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무슨 사태 보면은 불법으로 할 때 벌면은 괜찮아. 불법으로 깨지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벌어도 불법은 안 되고요. 깨져도 불법은 안 되는 거죠. 그럴 거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살 때 어떻게 자기가 발바닥에서 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사서 얼마든지 빠져요, 주식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하나에어로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에어로가 지금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하나에어로는 네. 지금 전혀 많이 빠져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더 저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많이 빠졌네요라는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 죄송한데 서연이 할머님이 사신 가격에서 뭐 23만 5천 원에 샀는데 20만 4천 원이야. 어머 많이 빠졌네요. 네. 죄송한데 이건 아직 제 눈에는 전혀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이 빠지고 막 저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제가 서연이 할머님한테 동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랬던 게 아니 23만 5천 원에서 20만 4천 원 된 게 많이 빠졌다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SDI 주식은 어떻게 사셨지? 전 이게 또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들으면서. 예.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에어로라는 거 왜 사셨는지는 제가 아까도 짐작이 갑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마 방산 부분 그런 얘기 들리니까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얘네가 무슨 뭐 항공 뭐 그거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아니에요? 항공도 들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때가 네. 제가 한 지가 뭐 2개월인가? 3개월, 2개월인가?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방산 항공을 생각하면서 샀는데 아차 이제 와서는 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대부분 하나에어로 사시는 분들 다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솔직하게 지금 다 방산 보고 사신 거죠. 거의 다. 우주항공 갖고는 이거 거의 못 버텨요. 하나에어로.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인적 분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에어로한테 쉽게 말하면 뭐 항공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몰빵해 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회사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적 분할하고 나면은 이런 분할 같은 거나 인적 분할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질 않아요. 그건 혹시 아세요? 그거 모르셨죠? 네. 예, 인적 분할하고 나서 진짜 주가들의 흐름을 보면은 인적 분할이 주가에 우리나라 주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인적 분할이 주가에 도움을 주진 못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적 분할하면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인적 분할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게 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게 주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방산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방산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정부 입장이나 매스컴 입장이 있으니까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해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혹시 얼마 전에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기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제 조금씩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나왔는데.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말하면 EU에서 그랬죠. 왜 자꾸 한국산 무기를 쓰냐. 우리 유럽산 무기들 좋은 거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한국산 무기 자꾸 갖다 쓰지 말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EU에서 그게 지금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서연이 할머니도 보셨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2주 전인가 기사로 다 나온 겁니다. 예, 제가 뭐 지금 즉흥적으로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무기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성비가 좋다는 게 가장 큰 무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같은 가격에서는 우리나라 무기가 그 유럽의 무기들을 이긴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예, 그것까지 막 우기면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럼 그건 국수주의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우리가 더 많이 발전하고 좋은 더 같은 가격대에서 우리나라가 선택받을 수 있게 그 정도로 고급화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지. 현재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써주는 거는 가성비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다는 거지 외국 무기들보다 지금 훨씬 더 월등하게 우수해서 쓴다? 이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성비에 대해서 자꾸 유럽에서 지금 태클을 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시장은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나라 가장 큰 시장은 어디였나요? 유럽 아니었나요? 방산에 있어서?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은 유럽이었어요. 뭐 물론 중동도 네. 예 하고 뭐 하지만 유럽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쪽에서 이제 한국의 무기들이 너무 많이 커오기 때문에
근데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싸움하는 거 보세요. 무역전쟁.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중국이 아주 별 볼 일 없이 경제가 그럴 땐 미국이 오히려 자기네한테 팔라 그랬어요. 싸게 싸게.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의 수출 시장을 키워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위협적인 요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계속 키우게 해줘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못 크게 관세니 뭐니 때리면서 막 누르든가요? 어떻게 하든가요? 후자 아니었나요? 때리면서 누르죠. 예, 맞아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이제 유럽들이 그만큼 우리가 또 이제 커지었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코리아가 가성비 가지고 먹히는 방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수출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이제 한국 너무 많이 크는 것 같으니까 야 이제 이거 키우는 거 한국산 무기 쓰는 거 좀 곤란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게 지금 퍼지기 시작하기 했어요. 이렇다는 소리는 분명히 우리나라 방산한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맞습니다. 뭐 물론 중동에 나가고 다른 쪽을 파겠다고는 하지만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과연 우리나라 방산이 계속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플러스 되는 요인들 그것들을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하나에어로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주봉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에어로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폴란드니 뭐니 다 우리 기사 맨날 그거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주봉상 계속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 플러스 요인들이 이제 반감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니 반감? 예, 그렇죠. 좀 더 이제 그 매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주가를 또 뽑아 올릴 수 있을까요? 얘 잘 보시면요. 2년 동안 주가 거의 3년 동안 주가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신 가격에서 조금 빠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굉장히 위험한 가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셨으면 네네. 저는 하나에어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주가에서는. 예, 왜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유럽에서 걸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산에 대해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거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몇 년 동안에 굉장히 혜택을 받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이제 작용을 시작했다라고 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파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이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예,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다음 월요일에 그냥 현금화를 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예, 제가 뭐 예, 그것까지는 말하기가 좀 어렵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트로 빨리 보겠는데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 같은 경우에 그 이적 보행 로봇 하는 회사라는 건 아시죠? 네네. 예, 얘네가 4족 보행 로봇도 하긴 하지만 2족 보행이에요. 2족 보행은 제가 로봇에서 제일 기술력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그 기술력이 필요로 한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네. 예. 네네. 왜냐하면 사람같이 걷는 이런 거예요. 이족 보행이면. 네네. 그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전에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그때 아마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얘네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로보나 예. 제가 그때 기억이 나면 로보나 아마 그 휴림 로봇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왜 그때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때는 이걸 상담할 때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거 설명할 때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스타워즈 R2D2 얘기하면서 예, 그 두 발로 가는 로봇 그 얘기하면서 드렸을 텐데 그때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회사는 계속 지켜볼 만한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 로보나 휴림 로봇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보시면 로보 보시면 어때요? 2022년 초에 주가가 빵 하고 이렇게 솟아버려요. 그때 로봇주들 할 때. 그리고 휴림 로봇 한번 볼게요. 그때 휴림 로봇도 비슷한 시기에 몇 달 늦게 빵 하고 솟아버렸어요. 그런데 2022년 초에 근데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번 보세요. 2022년에 계속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회사입니다. 왜? 다른 애들보다 얘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두 발로 가는 얘는 이종 로봇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로 다른 애들보다 네.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들으셨나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애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되는 회사예요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회사였고 드디어 주가는 솟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휴림 로봇이나 로봇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휴림 로봇이나 로봇 다 하나 공통점이 뭐였나요? 뽑은 다음에 더 뽑았나요?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많이 반감이 되든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제자리로 다시 반감이 예. 돼요. 제가 굳이 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건 실은 이렇게 기본적인 기승전을 잘 따지면요. 나머지 결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기승전은 중요하지 않아. 결만 주식시장에 오면 무조건 결이야. 무조건 결론만 중요해. 라고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가가 조금만 밀리거나 뭘 해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못 하세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저번 주도 얘기하고 2주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은 안 할게요. 이러고 아유 대신 중요한 거였는데 대답 못 해드리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때 왜 제가 그 얘기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삼성전자 무슨 해가지고 그냥 쭉 다들 10만 전자 떠들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방송에서 기억나시나요? 매스컴에서 모두 다? 네네. 예, 네. 모두 다 10만 전자 간다며요. 곧. 예.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면은 그냥 이만저만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진짜 약이 되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 제 말은 안 믿으시잖아요. 왜? 네가 뭘 알겠니? 다들 10만 전자 간다는데. 그렇죠.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제 말이 맞아요. 이상하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기승전을 안 따지고 그냥 매스컴에서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결만 들어버려요. 결론만. 그리고 와 좋은 얘기. 나 곧 돈 버는 얘기.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가 맨날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해지실 거니까. 아무 노력 안 해도.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고 뭘 얘기하더라도 제가 그 쓴소리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은 바로 입에 턱 하고 넣어주지 않으면 넌 넣어준 적 없어라고 얘기해요. 절대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현대모비스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 흐름 여기 23만 3천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실은 이 주식이 좋아서보다 매력이 커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4개월밖에 안 된 서연이 할머님한테 제일 맞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실은 지금 갖고 계신 주식 중에. 모르셨죠? 예. 왜냐면 얘는 특별히 매력 있을 게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특별히 올라갈 일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지분 때문에. 예, 특별히 올라갈 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조금씩 이 주식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래서 홀딩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빠져주면은 나중에 더 매력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럼 이 회사 쫙 올라가는 매력 그게 아니라 서연이 할머님한테 4개월밖에 안 된 서연이 할머님한테 매력 있는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뭐 지금 갖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파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다른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요. 그래서 서연이 할머님이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금 방송은 오래 보시고 있다가 지금 주식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조금 더 글쎄요. 제 방송도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송도 많이 솔직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섞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반장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것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 부분은 고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꾸 자기 주식에 대해서 화장을 시키세요.
이게 뭐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흔히 이런 농담으로 이런 소리예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이런 말 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화장을 시켜요. 예. 근데 화장을 시켜도 호박이 수박이 되진 않아요. 수박은 수박이지. 호박은 호박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자꾸 네네. 그렇게 하는 버릇은 주식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어떻게 보면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갖고 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주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네, 버릇은 네, 네. 꼭 고치셔야 됩니다. 초장에. 기억하세요, 꼭.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감사합니다.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반장님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왜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별주 중에 뭐 제가 방송에서 힌트 드리고 막 이런 거 올라간 거 그런 거 많이 해도 되죠. 만약에 제가 무슨 그런 걸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국민 주식이에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월등히, 그것도 제일 많이 월등히 갖고 있는 주식이라는 게 기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주 하나 이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고 제일 중요한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주식에 있어서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다른 것들은 따블 가도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코멘트 하나 안 나와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만 요번에도 보세요. 오르는 것 같으니까 곧 10만 전자 된다고 매스컴들이 다 도배를 해버리잖아요. 뉴스가 그렇고. 보셨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정도의 주식이에요. 포지션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라도 계속 멘트를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왜?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전 국민한테, 주식하는 전 국민한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건 최대한 올바르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예. 저도 오히려 삼성전자 얘기 안 하면 훨씬 좋아요. 제가 뭐하러 잘못되면 괜히 전 욕만 먹지, 저한테 10원 한 장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맞춘다고 저한테 10원 한 장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면서도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의 김남입니다. 남희. 네, 남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6세예요. 주식 경력은? 한 3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3개월이요? 아이고,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는 좀 경력 많은 분들이 많았는데 또 오늘은 또 이거 완전히 무슨 초보 특집이에요. 오히려. 네, 그래요. 일단 우리 남희님 3개월. 네. 아까 분은 4개월인데 갱신하셨어요. 3개월.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국전약품 매수가 얼마예요? 6,770원에 10%요. 예. SP 소프트 예. 21,785원에 10%.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 32,255원에 10%요. 예. 저하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나눌 이야기가 참 우리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그래요? 일단 3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이 종목 선정부터 저는 굉장히 특이해요. 3개월 되신 분의 종목 선정이라고는 안 믿겨요. 아, 이거 그게 TV 보고. 그저 TV 보고 하셨겠죠. 스스로 하시기에도 어려워요. 이거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은.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남이님 어떤 거예요, 일단은? SP 소프트요. 어느 거? SP 소프트요? 네네. 그래요, SP 소프트. SP 소프트.
제가 왜 산지는 알 거는 같아, 솔직하게. 근데 예, 뭐가 이렇게 확 와닿던가요? 아니, 그 방송 하시는 분이 되게 이렇게 말씀 잘하셔가지고. 아, 말을 잘해서요? 네, 아니, 막 전망 있게 막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말을 잘했을 때 뭐가 더 확 와닿겠죠. 어떤 분이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 SB소프트에?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주식을 잘 알고 그러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그런 게 아니어서?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왔네. 예. 제가 좀 이따 이걸 보여드릴게요. 설명하면서. SB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인지는 그래도 아셨죠. 그분이 얘기 잘하는데 어머 얘기 잘한다 이러고 넘어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 AI 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 막 기억이 안 그래요? 나요. 정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기 진짜 잘하셨나 보다. 그죠? 얘기하는 걸 박수 치다가 기억도 못 하시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뭐 AI 뭐 이거 하는데 얘네가 왜 그 얘기가 나오면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라이센스 이용하는 사업하는 애들이에요. 국내에서. 그거에 거의 얘네가 한 60, 70%? 한 50% 이상 60, 70%? 거의 가까이 그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그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 거 쓸 때 그 라이센스를 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집에 컴퓨터 깔려 계시죠? 컴퓨터에서 MS 워드나 이런 거 쓰세요? 저는 안 쓰는. 안 쓰는 자녀분들은 아마 쓰실 네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쓸 때 워낙은 정품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 정품 안 쓰고 보면 보통 뭐 해적판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그런 걸로 쓰는 거 그런 거 쓰다가 걸리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네, 고장나고. 네, 맞아요. 그러려면 걔네들 라이센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사서 해야 되듯이 쉽게 말하면 그런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 사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국내에서. 더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AI하고 왜 상관이 있어요? 챗GPT가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금 챗GPT가 제일 핫하잖아요. 인공지능. 그죠? 예. 네네. 다른 데서 만든 애들보다는 지금 그게 제일 핫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먹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먹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바로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이 기분 상하지 마세요. 네네네. 네. 바로 그렇게 해서 말한 미끼를 무신 거야. 떡하고. 네. 왜냐면 미끼가 하도 맛있어 보이니까. 왜 그러냐?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 뭐 해서 뭐 했어요. 좋아요. 근데 혹시 얘네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2월에 상장했어요. 그죠? 예. 네. 2월에 상장했어요. 2월에 상장했으면 그때 AI 관련들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핫할 땐가요? 하나도 형편 없을 땐가요? 그때는 아니. 엄청나게 핫할 때죠. 계속 연초. 작년 연말. 네. 왜냐하면은 그 HBM이 인공지능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 안 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할 때 했다면 얘 주가가 지금 한 16,000원대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뭐 요즘 뭐 10만 원대 하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6,000원대면은 엄청 가격대상으로 비싸 보이진 않죠. 뭐 2만 원대면은. 그죠? 네. 상장할 때도 한 2, 3천 원 요 사이에서 상장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혹시 액면가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보시면 얘 자본금 21억짜리예요. 자본금 21억짜리고요.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쉽게 말하면 10,000원대, 10,몇천 원대, 그러니까 100 몇십 배. 물론 뭐 좋은 주식 더 올라서 출발하겠죠. 100 몇십 배를 튀겨서 상장을 한 거예요. 이걸 과연 무조건 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본금이 21억이에요. 자본금이 21억.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저기 나오죠. 시가총액이 3,500억.
물론 미래가 좋아서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네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지금 3개월이 이제 좀 지났으니까 앞으로 뭐 6개월 그건 더 봐야겠지만 나올 물량들 많은 거 아시죠? 그럼 이 얘네들에 대해서 SP소프트에 대해서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될 수 있고 운용사가 될 수 있고 이런 데들은 어떻겠어요? 걔네들은 이거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던지고. 안 던진다고요? 던진다고. 내가 봤을 때 얘네들 만약에 액면가 근처로 받았으면 얘네들 거의 100배 먹었는데? 안 던질까요? 나는 던질 것 같은데 내가 운영사 매니저라면? 그러니까 던진다고. 이 뭔 소리냐? 지금 이거는 어쩌면 굉장한 거품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본금 22억짜리가 시총이 3천억이 넘어요, 지금. 3,500억. 저는 거품 많이 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셨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그냥 미끼 덥석 무셨다. 오케이?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이해했어요. 나 국전약품이 제일 이해 안 갔어요. 아니 도대체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국전약품을 왜 샀대요? 그니까요. 그게 다 그냥 참고한 거라서. 후회하세요? 제가 주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주식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게. 글쎄요.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워낙은 원료약품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 왜 옛날에 올랐냐면요. 얘네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 그거 원료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올랐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반도체 뭐 접착제하고 무슨 2차 전지 전해액 한다고 막 신사업 진출한다고 그때 아주 난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솔직하게 지금 제가 그 뒤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얘네 아마 그거 안 됐을걸요? 되고 있나? 난 잘 모르겠네.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주식들은 안 보시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하겠는데 그런 주식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빨리 터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올스테도 마찬가지고요. 올스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HBM 수혜로해서 많이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뭐 근데 솔직하게 전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HBM으로 지금 너무 많이들 미는데 HBM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까지 오른 거 맞아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올랐잖아요. 맞아요. 뚫어 먹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애들 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설프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여러분들은 이게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 얘는 변방해예요. 변방해. HBM에서. 그래서 전 이런 애들 잘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지금 빨리 터시고 현금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주식 지금 3개월 하셨다 그랬는데 주식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주식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나중에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사지 마시고 좀 주식을 제대로 좀 공부로 하셔야기 바래요. 얘기도 많이 듣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인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해서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종목 상담 하나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종목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제 방송 제가 요즘 강의 갈 때도 느끼는 건데 제 방송을 듣고 처음 강의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그만큼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구나. 주식은 투자라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공부를 어떤 식으로 그래도 주식이라는 걸 알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배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희 같은 방송은 저희 방송밖에 없어요.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맡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약간 섭섭하시더라도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네, 충남 아산에 사는 민건이 아빠입니다. 인건이 아버지? 네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4살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어유 좀 오래되셨네, 인건이.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가세요, 인건이 아버지? 네, 뭐, 메디톡스 매수가 얼마요? 23만 원에 20%. 네.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네. 13,980원에 40%. 어우, 예. KMW 예. 17,450원에 2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인건이 아버님, 제가 한번 인건이 아버님 주식을 한번 좀 볼 텐데, 일단 이 중에 네네. 제가 어떤 게 제일 궁금할지 10년 되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제일 궁금한 네. 거 어떤 거예요? 메디톡스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 아, 메디톡스. 아, 네. 그래요? 메디톡스 10년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메디톡스? 일단 주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동물성 그 액상형 보툴리눔인가 이게 FDA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몇 주간 보면은 20만 원에서 한 4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좀 상승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제 생각이 맞는지 반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메디톡스 주봉을 켜놨어요. 제가 왜 네네. 이 주봉을 켜놨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식하는 그런 네네. 분들이 많이.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얘 같은 경우에 보톡스 만드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네. 예, 보톡스하고 필러 이거 하는 애들인데 특히나 네네. 얘네들은 뭐 보톡스의 매출 비중이 더 높으니까 훨씬 보톡스인데 이 네. 메디톡스가 그래서 이름도 메디톡스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보톡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예. 메디톡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은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2017년, 18년까지. 그죠? 네네. 예. 왜 네네. 흐름이 좋았는지는 아시죠? 아, 그거 제가 그 앞부분까지 공부를 그래요? 잘 못했습니다. 얘네는 그때도 보톡스, 그때 보톡스들 그때 난리들 났었거든요. 그때 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네네. 마스크팩 뭐 이런 거. 그때 걔네들 화장품들 난리 났었어요. 그 당시에. 뭐 2020.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중국 때문에. 기억나세요? 10년 주식 하셨으니까 아시죠? 그 당시에. 예, 그 맞습니다. 당시에 중국 그때, 열풍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주식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막 중국이 이제 막 13억 인구가 뭐 이걸 하면은 뭐 곧 어떻게 회사가 끝내준다 아주 난리들 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얘네가 주가가 그 다음에 쭉 빠지다가 결정적으로 더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 대웅제약하고 재판 붙은 거 아시죠?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하고 미국하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재판 결과는 난 거 아시죠? 네네. 결국.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약간. 그죠? 예. 예. 그런 예. 다음에 주가가 좀 오르나 했는데 다시 빠졌어요. 근데 요번에 사셨을 때 뭐 이거 얼마 전에 사셨죠? 그죠? 예, 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셨을 때 솔직히 큰 이유가 이거 많이 빠지고 이제 이랬으니까 다시 미용들 이런 거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아, 예, 예. 요즘 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K-뷰티, 뭐 K-바이오, 메디바이오, 이 바이오들, 이 미용 쪽 이런 쪽들이 이제 이게 바람을 타고 계속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네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 맞아요. K-뷰티 이런 거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건 맞는데 죄송한데 우리나라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 미용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BTS나 이런 뭐 옛날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그 말춤이나 이렇게 같이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성공한 상품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다 얘기하는 건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얘네들 맨 처음에 상장해서 흐름 좋았을 때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중국 때문이라 그랬죠. 예, 중국에. 지금도 대부분 얘기하면 뭐 브라질 얘기하고 베트남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성공한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에. 왜 그럴까요? 거기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경제 다 이끌잖아요. 그거 뭐 우리 부인 못하죠? 네네. 맞습니다. 의료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라고. 미국이에요. 예. 월등하게 커요. 월등하게. 월등하게. 중국, 우리 자꾸 여러분들 중국 13억 인구 얘기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국 13억 인구에 잘 사는 사람이 뭐 10%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도 뭐 그거 해도 1억 3천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은 뭐 4억, 인구가 얼마죠? 4억인가 얼마인가 그렇죠? 예, 미국도 물론 빈부의 격차 커요. 뭐 하고 하지만 미국의 평균 국민소득이 몇 달러인지 아실 거예요. 중국의 국민소득하고는 잽이 안 돼요. 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쪽에, 이 의료 쪽에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의학 뭐 보톡스니 뭐니 뭐 임플란트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에서 BTS나 제가 그래서 강남스타일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BTS나 강남스타일 같이 미국에서 정말로 제대로 미국인들이 인정해서 뚫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네. 지금 다들 매스컴이나 뭐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거 보면 브라질 얘기하고 자꾸 남미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이쪽이 뚫려면 미국을 뚫어내야 돼요. 근데 죄송한데 미국을 못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가 봤을 때 계속 뭐 날아가거나 글쎄요. 미국을 완전히 진짜 BTS 같이 뚫어낸다. 그럼 날아가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한계점에 곧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매력들이 지금 아마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렇게 싸다고 접근할 만한 주식은 아니시다. 더군다나 10년 하신 분이 잘못 접근했다. 제 결론.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네네.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17,400원이네요. 아마 이 가격이면 먹긴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네네. 아마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네, 좀 오래 봤습니다, 관장님하고. 그럼 제가 KMW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랬던 주식 아시죠? 네네. 그리고 계속 안 되죠. 그러니까 KMW는 그러니까 이거 뭐 짧게 먹으려고 했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드시려고 들어간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10년이고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그 정도 판단 쓰셨을까? 이거는 그럴 주식이에요. 이거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뭐 크게 먹고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접으시는 게 좋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서 예, 이거는 거기에 딱 말씀께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캔커 캔커 아에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아마 방산이란 부분 때문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있고. 앞에 분한테 방산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하는 거 들으셨죠? 네. 예, 그거 잘 참고하시면은 그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비중이 많은데 약간만 수익 나더라도 이거는 현금화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예.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가요? 거기서 1,300 투자 유치를 지금 했다는 얘기도 있고 4천 공장 1공장하고 2공장 정설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뭔가 그래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가에 반영이 될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에 캔커를 하면서 저는 뭐 그건 아닌데 모 운영사에서 이 회사 주식에 2대 주주인가 3대 주주라고 그때 제가 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네네, 네, 근데 거기 혹시 지분 변동 보셨나요? 거기 네. 지금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다 빠져가지고 대주주도 지금 바뀐 네, 다 거라고 바뀌었죠. 예. 근데 저는 그쪽을 되게 높이 사요. 예.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거에 순간부터 저는 이 회사를 별로 안 좋게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별로 그 부분을 높이 안 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까지.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지금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도 얘기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거래소죠. 예, 지금 거래소예요. 거래소인데 지금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물론 시장 다시 반등은 좀 들어올 겁니다. 어저께 갭 만들어 놨죠. 많이 빠지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할 거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반등을 하면 다시 또 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외발이로는 오래 못 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두 발로 걸어야지 오래 걷죠. 한 발로 찔뚝찔뚝 되면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뭔 소리냐? 한 시장이 버티고 한 시장이 못 버텨주면 그 시장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코스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갈 생각을 아직 갈 힘이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지금 왜 이 시장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요번에도 뭐 우리나라 시장도 이랬고 미국 시장도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했습니다. 우리 주 초반만 해도 생각해보죠. 요번 주 초반만 해도 여러분들 다들 다시 금리 인하 얘기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막 미국 시장 뭐 오르고 했어요. 근데 주 중반 이후에 주 후반 가니까 또 어떻게 됐나요? 금리 인하 멀어지는 얘기 나왔죠. 도대체 여러분들 미국 시장만 봐도 금리 인하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요번 주 초에 보세요. 초하고 중후반이 이렇게 틀려졌어요. 초반에는 금리 인하 곧 이제 다시 할 것 같다. 그래서 막 하다가 중반 이후에 다시 확 빠지면서 아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말에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이들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게 글쎄요. 저 뭘 믿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신지 어쨌거나 이건 여러분들 하여튼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리한테 지금 주는 교훈을 주는 어떤 시사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그죠?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강미에 사는 승원이 아빠요. 송은이 아버지요? 네, 승원이 아빠. 아, 승훈이 아빠?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승훈이 아버지 나이 어떻게 되세요? 만 55세요. 주식 경력은? 제대로 한 거는 이제 한 3년, 3, 4년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훈이 아버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포스코 DX 42,500원에 45%. 예. 그리고 SCM 생명과학 5%.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4,400원. 예. 그리고 현금 비중이 55%.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주식을 한번 볼게요. 어떤 주식 갖고 계신지. 예. 일단은 포스코 DX. 아, 근데 이게 뭐 45, 어우, 뭐 월등히 많으시네. 그죠? 그래요. SCM 생명과. 일단 이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포스코 DX가 이제 한 9월, 10월, 11월 정도 하면은 좀 올라가나 해서 제가 한번. 근데 왜 9월, 10월, 11월에 올라가냐는 질문이, 근데 왜 하필이면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주식 침체기가 보통 4월 말일부터 9월 달까지가 거의 이제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또 예. 침체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코스피도 그렇고 스타도 그렇고 흐름이. 그리고 지금 금액도 보면은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미리 한 비중만 조금 실어 놓은 거죠. 아, 미리요? 예. 근데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솔직하게. 자주 보지 않고 가끔씩 봐요. 제가 2차 전지 작년부터 계속 안 된다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건 혹시 아세요? 예, 대충 압니다. 예. 저 그래서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예, 2차 전지 왜 안 됐냐 그러는 거. 다들 된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전 2차 전지가 제가 2차 전지 어쩌다 얘기 나오면은 제가 2차 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빠졌다고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전 지금 저 가격도 저는 거품이라고 봐요. 아니, 그런 저도 생각하고는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포스코 DX로 네. 수익을 진짜 많이 냈어요. 그 맞아요. 진짜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셨을 거예요. 저 비중을. 맞아요. 안 먹은 사람은 저 비중 못 들어가요. 절대. 그렇죠. 제가 10억 넘게 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가격에. 근데 그렇죠.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주식을 지금 한 몇 년, 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한 2, 3년 더 하면 저는 그 선생님의 10배를 주식을 한 경험이 돼요. 3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전 진짜 주식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30년 가까이를 저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한 게 아니라요. 기관 매니저 생활부터 해서 증권사 임원들 이런 쉽게 말하면 프로의 세계 있죠. 프로들.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만 전 30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죄송한데 주식으로 진짜 돈 많이 깨진 분 중에 처음부터 많이 깨진 분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벌었다가 많이 깨진 분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뭐 신문 기사 뒤져보면 나와요. 모 투자자문사 분인데요. IMF 때 그 딜러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배팅이었는데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배팅이었는데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문사를 차려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투자자문사에 한번 가볼까 하고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면접을 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사태 터졌을 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그 포지션을 또 했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파산해서 구속됐습니다. 예, 이거 실화예요. 제가 왜 그랬냐? 만약에 그분이 그때 그런 포지션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았으면 글로벌 사태 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이 버릇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버릇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한테 그런 악담이 아니라 선생님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사셔놨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주식을 얼마 안 하다 보면은 자기가 벌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성공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이제 이해는 가는데 저도 이제 이성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 비중이 있어. 뭐 그렇게까지 제가 주식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뭐 상관이 없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지금도 이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도 보니까 선생님의 지금 주관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한테 결코 이렇게 잘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제 생각을 밝혀드리는 게 제 시간에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그리고 SCM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줄기세포 뭐 화장품하고 하는 애들인데 전 솔직히 이것도 별로 비전이 없다고 보는 회사예요. 이런 줄기세포 쪽 관련으로. 이게 성체줄기들 하죠, 얘네들. 그래서 요거 같은 건 4,400원인데 뭐 많이 가져가면은 뭐 수익이야 조금이라도 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재료나 이런 게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항상 이게 좀 의문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일단 확실한 주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그 주관대로 하시긴 할 거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특별히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이거 뭐 비중 더 실을지 안 실을지 나중에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썩 좋은 제 눈에는 썩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보인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이거 후반기에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매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으실 거예요, 보니까. 예. 반등하면 이제 좀 정리를 할 생각이 그래요. 좀 오래 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 5%밖에 안 하신 것도 리스크가 워낙 크다는 걸 이 종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니까 5%밖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5%도 금액이 좀 커서 알겠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그래요. 금액 크면은 또 굉장히 또 이게 조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설명드린 부분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교훈으로 좀 다들 시청자분들도 삼았으면 해서 제가 드렸던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기사로도 다 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다 실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제 실력으로 돈을 땄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실력이 운이에요. 있으니까 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운으로만은 안 돼요. 근데 실력이 운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따라줘야지. 겁니다. 포스코 제가 DX 산 것도
예. 옛날에 다른 종목 다 올랐는데 DX만 안 올랐길래 제가 운 좋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유, 그래도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할 수 있었는데 아니라 이렇게 버신 거는 분명한 건 너무 분명히 실력이 있고 그 외에 운도 크게 보태진 건 맞는데 실력도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만으로는 그렇게 안 돼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을 좀 더 키우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승근이 아버님. 하여튼 전화해서 네.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한 종목 정도 더 짧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경혜입니다. 예, 예. 프로바이저 노직스. 예, 죄송한데 이게 안 들렸어요. 예, 너무 빨리. 예. 어디서 누구세요? 프로바이저 노직스. 아니, 성함이 선생님, 성함. 박경현. 박형. 현. 예, 현님. 예, 박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야. 주식 경력은? 3년이야. 3년이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박 선생님, 저희하고 지금 통화되신 게 짜증나시거나 화나진 않으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되게, 이 반장은 이 전화 연결해서 아니에요. 짜증나는데. 목소리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프로바이저 노직스. 프로바이오로직스요? 예. 프로바이오가 맞나요?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바이저, 삼보산업도 있는데. 예, 뭐야? 삼보산업. 아니, 그 처음에 하셨던 게 무슨 바이오인지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프로바이저 노직스. 잠시만요. 제가 그 바이오로직스라는 애가 예, 왜냐면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쭉 그거 관련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예. 그죠? 예. 그래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래요. 이거 매수가 얼마예요? 4,900원이야. 비중은요? 30%예요. 30%요? 알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스피드 상담 때문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되시는데 이 가격에 사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 파마의 얘네가 아마 자회사일 거예요. 그 자회사를 알고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 그 저거 하는 애들 아닌가요? 저기 뭐예요? 바이오 위탁 생산 하는 애들일 거예요. 연구 개발한 다음에 아마 그쪽으로 하는 애들로 알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가 보면은 이 회사가 되게 형편없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형편없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제가 알기로 얘네들이 작년에 흑자인가요? 얘네가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본빵 장사는 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느냐, 안 크게 보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그냥 어느 정도 그 당시 분위기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많이 거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에 거품은 더 이상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거품을 이제 뺐는데 그 뺀 가격에서 올라올 만한 아주 매력이 있느냐거든요. 매력이 있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매력. 그래서 옛날에 이 주가 지금 주봉에 보시듯이 이 높았던 이 가격대로 올라갈 만큼의 큰 매력은 있느냐? 저는 그 매력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파실 기회는 있지 않겠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짧게라도 먹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굳이 이거 지금 팔면은 너무 잘 팔았어요. 그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심내서 이거 길게 끌고 가시지도 말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5%가 되든 10%가 되든 나중에 수익 나면은 그냥 털고 나오시는 쪽.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종목 빨리 상담했어야 돼가지고요. 한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약간 시장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잠깐 돼서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삼성전자도 살짝 얘기하고 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만약에 반등이 있더라도 삼성전자는 결국 또 내려오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왜 내려올 거를 제가 물론 뭐 회사에 대한 공부 내용한 것도 뭐 있지만 그거 말고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때 그랬잖아요. 왜 제가 삼성전자 저번에도 그랬지만 왜 간단한 걸 여러분 못 보시나요? 라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갭이 연속으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갭이. 여기 갭이 연속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무조건 이 갭 매꾸로 내려올 겁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랬죠. 근데 물론 삼성전자가 어저께 갭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여기 만들었던 이 갭은 아직 전혀 메꾸질 않았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삼성전자는 결국 70만 원 초반대까지도 계속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주식시장 보면 쉽습니다. 주식시장 어저께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갭 생겼어요. 예, 반등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하겠죠. 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 가격대의 갭이 있고요. 예. 일단 다시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갭이 있고요. 다 아직 메꾸다만. 요번에 특징이 거래소하고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갭을 메꾸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은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절대 모르세요. 왜냐? 시장 뭐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빠질 때 되면 이제 그게 얼마나 어려운 메시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시장은요,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시장은 우리한테 힌트를 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힌트를 안 봅니다.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제가 어떻게 내려올 거 알았겠어요. 다들 10만 전자 간다 그러는데. 제가 금리나 올해 절대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제가 계속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는 계속 떠들었잖아요. 다들 뭐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며요. 그리고 적어도 5번 이상 한다며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뭐 이제 와서 아닌 척해요. 다들. 근데 전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틀리더라도 저는 창피할 거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올해 금리 인하 절대 쉽게 못하는데 그렇게 3번, 5번 상반기에 3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결론적으로 보세요. 어찌 됐건 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맞았네요. 예, 뭐 이거 저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했겠냐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힌트를 보고 안 거예요. 전 그래서 그 힌트를 얘기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본 힌트를 얘기 드린 거. 시장은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니까요. 제가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진짜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우리한테 피할 자리를 줘요. 근데 우리가 안 피해버려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주변 소리에 취해서 그리고는 맨날 깨지고 나서는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매번 모릅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뭐 정부나 금감원 가서 맨날 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애들같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벌 때는 불법은 괜찮고 깨질 때만 불법은 안 되고? 그건 아니죠. 불법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내가 자기가 알고 그만큼 노력해서 버셔야지 보면 위험한 거 몰랐다? 뭘 왜 몰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놓고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욕먹으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그때서라도 돌이키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배워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라요. 예, 제주반도체입니다. 080, 예, 22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도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좋을 것 같았죠. 예, 그때 제가 제주반도체도 아마 상담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전에. LS세미콘이나 제가 분명히 아마 기억을 하는데 LS세미콘이나 이런 애들보다 얘는 상당히 못 갔기 때문에 그 매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아마 텔레칩스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비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요. 예. 텔레칩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얘는 상당히 못 갔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나 이런 애들 그 당시에는 뭐 먼저 움직였을 때예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보시다시피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매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죠라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번에 그 HBM 이런 것 때문에 완전 뽑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밀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핵심과 주변 주식은 틀려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뭐 이걸 핵심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전 이걸 주변 주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다시 돌려 세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웬만하면 현금화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차바이오텍입니다. 085660. 예,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걸 뭐 좋게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이거 상당히 이거 은근히 이 골수인 분들 많다 그랬죠. 예, 이 주식에.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이면 이건 너무 많이 고생하시겠다.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분은 이거 그냥 갖고 계셔도 되는데 갖고 계시는 게 의미는 없다. 차라리 뭐 현금으로 해서 딴 걸 생각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제주항공입니다. 089, 예, 65590입니다. 제주항공. 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번에, 예, 그 LCC들 지금, 역사상 뭐 최고 실적들 발표하고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역사상 최고 실적 발표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이건 항공주가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5,000원인데 이분은 차라리 갖고 계신 게 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가격에 팔아봤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좋은 뭐 그걸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되는 게 분명히 맞고 LCC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은 이 가격이라면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예,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161, 예, 390입니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번에 그러고 나서 한번 주가 빵 밀렸죠.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럴 때 참 애매한 게 이게 분명히 갭이 커요. 근데 이런 갭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형주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중형주 정도 되려나? 이런 경우에는 갭을 메꿀 확률이 좀 대형주나 지수보다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막 아주 형편없는 뭐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44,000원이면은 한번 갖고는 계셔보세요. 근데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얘도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4만 원 초반대 있죠. 이 가격까지 깨버리는 건 안 좋아요. 예, 여기 좀 더 밀리는 것까지는 제가 익스큐즈가 되는데 그 다음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지 막 계속 밀린다. 그럼 너무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예, 서울가스입니다. 예, 서울가스. 예, 예. 017, 예, 390. 서울가스인데요. 서울가스도, 예. 참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어떤 종목인지. 옛날에. 예. 그, 라드건 사태의 종목이죠. 이게 참, 예. 근데 이런 종목 이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런 종목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사태로 밝혀지기 전까지 이거 이유 없이 올라갈 때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회사는 이렇게 올라갈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좋죠. 근데 보세요. 완전 작전에 보세요. 작전 실패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기승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들 보면. 결. 여러분들 결 갖고 주식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결국. 예, 왜? 결론으로는 이 회사가 기승전은 형편없어도 결론은 올라가니까 야, 이 회사 얼마나 좋아. 근데 결국 기승전이 없이 올라갔던 거의 말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들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글쎄요. 하여튼 뭐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제 이야기가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든지 많이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경험 부분을 얘기를 드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에이 듣기 싫어, 에이 틀릴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전 6월의 첫째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